이 소리는 내성 발톱 예방법을 알리기 위해 김지범 원장이 3주 동안 발톱을 깎지 않다가 깎는 시원한 소리입니다. 네, 제가 이번 영상을 찍기 위해서 발톱을 3주간 길렀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보기 안 좋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의 김지범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발톱 깎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톱 그냥 깎으면 되지 뭘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발톱을 잘못 깎게 되면 발톱의 끝부분이라든지 뾰족한 부분이 남게 돼서 그 부분이 발톱에 있는 살을 찔러서 저희가 내성발톱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내성발톱이 생기면 계속 걸을 때마다 통증이 생기고 진물이나 고름이 나와서 생활에 불편감을 가지게 되고요. 또 내성발톱이 만약에 당뇨가 있는 환자한테서 생기게 된다고 하면 이 내성발톱이 생기면서 생긴 균이 발가락으로 침투해서 발가락에 골수염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발가락 전체가 썩어서 발가락을 잘라야 되는 심각한 질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성발톱, 발톱만 잘 깎는 법을 배우면 저희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발톱을 어떻게 하면 잘 깎느냐 뭐 이런 부분은 많이 설명이 되고 있지만 크게 이 그림으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발톱을 잘 깎는 방법은 이 O자대로 이 공표가 쳐져 있는 거를 보셔야 되겠죠. 발톱을 일단은 둥글게 깎으시면 안 되고요. 발톱을 끝에가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발톱이 전체적으로 네모난 모양이 되게 깎아야 됩니다. 이유는 이 끝에 부분이 이 살을 찌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네모나게 깎는데 그 끝부분이 너무 발톱살에 바짝 들어가지 않게 깎아야 돼요. 발톱살에 바짝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상처가 남을 수 있고 또 얘가 바짝 가면 가게 될수록 이 끝부분이 살을 찌르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깎는 게 제일 나쁜 거죠. 발톱 앞쪽에 있는 살에 바짝 깎아서 앞에 살이 남고 여기가 둥글게 되면서 이쪽에 살이 찌를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되는 것. 이렇게 깎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게 그리고 발톱이 네모난 모양으로 되게 깎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로 발톱을 깎는 법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내성발톱이 없으신 분들이 내성발톱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톱을 깎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집에는 이런 발톱깎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지는 않으시니까요. 내성발톱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발톱깎이를 여러 개 구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3주 기른 발톱이어서 좀 지저분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톱의 어느 부분을 깎아야 될지 선을 그린 후에 발톱을 깎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네모나게 깎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살에 너무 바짝 붙여서 깎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에 바짝 붙여서 깎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앞쪽에 나온 살의 라인에 맞춰서 깎으면 되겠습니다. 발가락의 제일 앞쪽에 있는 살의 선에 맞춰서 둥글지 않게 이 정도 라인에서 제가 깎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저희가 발톱을 깎게 됩니다. 이렇게 깎으실 때 어떻게 깎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를 때에는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가서 가운데부터 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깎게 되는 경우에는 엄지발톱은 두껍기 때문에 얘가 가운데가 깎이면서 이 양쪽 끝이 부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서지게 되면 여기 끝이 부서지면서 끝에 뾰족한 부분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톱을 깎을 때에는 이 끝에 있는 부분만을 이용을 해서 깎는 게 좋고요. 제일 양 끝을 먼저 절삭을 해놓고 점차적으로 전진을 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깎아 볼게요.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을 이 발톱에 있는 끝 부분을 이용을 해서 깎습니다. 3주 만에 깎으니까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네요. 진짜로. 그리고 이쪽 끝을 깎다가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끝을 먼저 이렇게 결삭을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느 쪽이든 환자분이 이걸 보시는 분들이 편한 방향으로 이 끝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 3주 만에 깎다 보니까 길어서 그런데 조금씩 라인에 맞춰서 깎아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크게 깎이게 되면 이 끝부분이 부서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가 깎인 부분이 생겼고요. 이 부분이 이 발 앞에 대해서 이렇게 끝부분이 둥글지 않고 살 바깥으로 나오게 저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끝부분이 뾰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살을 찌를 수도 있고 양말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포로 저희가 교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포를 할 때는 보통은 발톱깎이 요 뒤에 있는 부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발톱깎이는 아쉽게도 그게 있지 않아서 제가 따로 준비를 했고요. 이 발톱의 끝을 갈아줄 때에는 이 부분을 갈아주는 게 아닙니다. 살에 찔리는 부분은 요 아래쪽이 찔리거든요. 그래서 아랫부분을 부드럽게 갈아주시고 옆부분도 갈아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아랫부분을 갈아주시고 옆부분을 갈아주시면 부드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깎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이 내성 발톱을 예방하는 발톱 깎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발톱에 너무 바짝 깎지 않고 네모나게 깎는다. 두 번째는 발톱을 실제로 깎을 때에는 발톱 깎기의 끝부분만을 이용을 하고 끝부분을 이용을 할 때 양쪽 끝을 먼저 절삭을 해놓고 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쪽까지 간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발톱을 다듬는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톱을 깎는 기구가 있고요. 발톱을 다듬고 주변을 정리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체가 다 발톱을 손질하는 데는 필요한데요. 먼저 발톱 깎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톱을 깎을 때 위아래 이런 힌지를 이용을 해서 위아래로 누르는 형태의 발톱 깎기가 있고 이러한 니퍼 형태의 발톱 깎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가정에서 쓰는 거는 이러한 형태죠. 이러한 형태의 발톱 깎기도 그 발톱의 사이즈에 따라서 엄지는 이렇게 큰 것, 그리고 두 번째 이하는 이렇게 작은 것을 쓸 수 있고요. 파고들어 있거나 굉장히 끝부분을 날카롭게 절삭해야 될 때는 이런 뾰족한 형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발톱 깎을 때에는 이 끝에가 이렇게 둥그런 형태보다는 끝에가 평평한 사각형의 형태를 사용하시는 것이 발톱을 깎을 때 유리한데요. 이유는 발톱을 둥그렇게 깎지 않고 네모나게 깎아야 내성 발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니퍼 형태인데요. 이런 니퍼 형태의 발톱 깎기는 발톱이 심하게 두꺼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톱 안에 살로 굉장히 파고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파고 들어간, 즉 내성 발톱을 깎을 때에는 이런 니퍼 형태가 필요합니다. 발톱을 다 깎고 난 다음에 발톱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발톱 주변 안에 그리고 발톱과 살 사이에 끼어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이물질을 제거하는 큐렛인데요. 발톱 안쪽을 긁어내고 발톱과 살 사이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파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큐렛입니다. 그리고 깎고 난 다음에 뾰족한 면을 다듬는 사포가 필요한데요. 이런 철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좀 더 그립감이 좋은 골판지에다가 위에 사포를 붙여 놓은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형태를 좀 더 즐겨 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성 발톱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발톱을 깎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성 발톱이 있으신 분들은 발톱이 살 안에 파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 끝부분을 가능한 한 꺼내서 끝부분이 다시 살에 파고들지 않게 깎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발톱을 저희가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물에 불려서 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발톱을 지금 물에 불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발톱을 좀 깎아 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발톱의 살의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네모나게 깎아 볼 건데요. 제 발톱은 내성 발톱이 아니니까 파고들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 발톱이 여기 안에 살에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큐렛을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려 주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절삭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이런 발톱깎이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니퍼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내성 발톱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니퍼를 이용을 해서 발톱을 깎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성 발톱이 있으신 분들은 물에 불려서 발톱을 깎는 게 좋고요. 제가 지금 물에 불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살에 파고 들어가 있는 요 내성 발톱을 살 부위에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물에 불린 상태에서는 잘 들어 올려지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발톱깎이로는 깎기가 어려워서 이런 니퍼를 이용을 해서 끝에 부분을 절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절삭이 끝났고요. 반대쪽 부분도 파고 들어가 있는 부분을 발톱과 살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큐렛으로 올려준 후 끝으로 절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살 사이와 발톱 사이로 들어가서 올려준 후에 니퍼를 이용을 해서 절단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는 아까 했던 대로 이제 양쪽 끝은 다 절단이 된 거니까요. 저희에게 친숙한 이 발톱깎이를 이용을 해서 끝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예상한 선을 이용을 해서 절단을 해주면 됩니다. 네, 내향성 발톱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발톱을 깎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발톱을 갈아주는 겁니다. 이 남아있는 요 끝부분이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살과 부딪히기 때문에 이 사포를 살과 발톱 사이로 넣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를 갈아주는 게 아니고요. 살과 발톱 사이에 넣어서 요 사이가 부딪히지 않도록 부드럽게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내성 발톱이 있는 환자분들은 꼭 발톱을 물에 불려서 불린 상태에서 깎아서 이런 큐렛으로 발톱을 들어올릴 때 발톱이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발톱과 살 사이를 날카롭게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발톱깎이보다는 이러한 니퍼 발톱깎이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깎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 니퍼 발톱깎이는 시중에서 5,000원에서 뭐 30,000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데 저는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니퍼 발톱깎이를 사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유는 좀 싸면 잘 절삭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지저분하게 깎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되는 니퍼 발톱깎이를 사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발톱을 잘못 깎아서 했을 때 당뇨가 있어서 제가 발가락을 절단한 경험이 2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톱을 잘못 깎아서 내성 발톱이 생긴 다음에 어떤 환자 같은 경우에는 3년을 계속 고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 같은 경우에 발톱을 완전히 절제하고 뿌리까지 없애서 더 이상 발톱이 안 나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성 발톱은 간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작게는 우리 몸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크게는 발가락까지 절단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